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어저께 밤에는 조금 잠을 빨리 자서 오늘 새벽엔 좀 잠을 빨리 일어났어요. 여기 시간이 나와 있는 게 2시 27분인데 이거보단 조금 더 빨리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일어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저께 잠을 빨리 자서 빨리 일어났네요. 근데 뭐 코인이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저도 이제 동시에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뭐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뭐 단기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뭐 이슈거리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레미라는 분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한 번 더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트위터를 보시고 이분을 추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발 비트코인 1달러만 사라. 8년 전 그 남자의 폭락장 근황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8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나봐요. 10년 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헤드라인만 딱 보고 그러면 8년 동안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동안 8년 동안 계속 상승장만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3분의 1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90% 가까이 폭락한 적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진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작년보다 사실 진폭이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에요. 요 근래 들어서. 우리는 뭐 지금 40% 폭락했네. 여기에 마음 아프죠.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려있는 돈이 뭐 시장 들어오자마자 물렸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가격에 나중에 훗날 어느 순간이 되면 뭐 그게 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가격에 나는 왜 못 샀지? 이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코인 시장 이제 계속 계시다 보면 계속 상승장과 하락장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건 절대로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 시장 끝났다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많이 던지는데 폭등장이 오면 그때는 뭐 10억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구나가 다 100m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에 누구나가 다 출전을 하지만 거기서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같이 모두가 부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투자했는데 모두가 부자가 된다면 저는 이 사회 구조는 깨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 구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저는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는 거고 급여 주는 사람이 있어야 급여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냉정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로또 살 돈으로 제발 비트코인 사세요. 10년 뒤면 100만 잔자가 돼 있을 겁니다. 자, 5월 들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8년 전 이런 말을 하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던 칠레 남성의 근황이 공개됐다. 자, 로또 살 돈으로 제발 비트코인 사세요. 10년 뒤면 100만 장자가 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렇게 됐죠. 부자가 돼 있죠. 그는 처음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를 회상하며 처음에는 주변에 말렸다. 당시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결국 나는 100만 장자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위터상에 나와 있는 걸 기자분이 이제 쓰셨겠죠. 이게 추려가지고.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언으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또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가상화폐의 불안정 흐름에 대해서도 등락폭에 1에 1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머스크와 같은 부를 쌓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이분도 하셨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댓글 보면은 이 코인 시장 보고 다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그럼 너는 싸게 샀는데 그럼 제레미라는 사람은 훨씬 싸게 샀는데 그러면 베리 실버트는 훨씬 싸게 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파한다. 다단계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요? 아파트 가격은 그런 이치 아닐까요? 그거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1억에 주고 산 거를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거를 누군가는 2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20억 주고 산 거를 또 시간이 흘러선 또 30억 주고 사는 그런 시절이 오겠죠. 인플레이션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 정부에선 그거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100% 매수, 100% 매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안 써요. 보통. 통상 이런 방법은 쓰지 마시고 특히나 이게 장세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100% 전량 매수, 100% 매도가 아니라 분할로 해야죠. 분할로. 뭐 30개로 쪼개든가 아니면 20개로 쪼개든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매수를 하겠다. 그럼 한 달을 보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30개로 쪼개서 매수로 들어가야죠.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건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트레이딩 관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다비치 제레미라는 분이거든요. 트위터상에 나와 있는 이분 이름을 기억을 하셨다가 아마 참고를 앞으로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뭐 차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분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래서 예전서부터 전 이미 알고는 있었거든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했었었고. 그래서 다비치 제레미 이분에 관해서 자 한번 팔로잉 한번 해보셔라. 자 이거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가격은 비리비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비트코인이 점점 밖으로 외부로 인출되고 있어요. 거래소로 많이 들어가면 사실 폭락장을 유도하는 건데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다. 지금 현재 누군가는 계속 사서 개인 지갑으로 계속 빼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가치에 관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고 저도 진짜 참고를 많이 하는 차티스트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진짜 차트를 파동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하게 잘 보는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시 라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급락이 왔지만 자기는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가 도달하고 이더리움이 2천 달러 이하 도달하면 구매 버튼을 부수겠다. 강력하게 매수를 할 거다. 근데 지금 현재 3만 3천 달러를 깨지는 거를 깨질까 안 깨질까를 보고 계시는 차티스트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분들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외 차티스트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점이 뭐냐면 3만 3천과 3만 달러예요. 그래서 2만 8천 달러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누가 알겠어요. 과연 여기서 3만 3천 달러에서 지지를 할지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또 상승했다 또 박스권에서 하락을 줄지. 근데 저는 6월달 초? 6월달 뭐 첫째 주? 길게 가면 둘째 주까지는 이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홀딩하고 있는 물량은 있지만 어쨌건 현금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분할로 계속 매수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서 그리고 크립토 크릴링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서부터 이제 저도 이분을 계속 추종을 했었는데 갑자기 호라이젠이란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네요. 이분이.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이 요 근래 들어서 다른 뭐 일반적인 것들보다 좀 낮다. 낮게 지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페어에서도 정고점을 찍었다. 정고점을 찍고 USD 페어에서도 나쁘지 않게 지금 구조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베리 실버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베리 실버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가장 흥미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맞다. 그리고 우리는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베리 실버트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호라이젠을 뭐 상장 폐지, 국내 시장에서 상장 폐지 됐을 때도 저는 뭐 홀딩을 하고 있었고 그때 유튜브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한국에서 상장 폐지 됐으니까 뭐 사라진다. 근데 그때도 이 코인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호라이젠 톡방에 보면 아마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꽤 많이 보셨겠죠. 근데 어쨌건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이제 지금도 믿고 있고 아직까지 호재가 안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차티스트들이 대부분 원래는 호라이젠 코인이 시총이 되게 낮고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차트를 올리신 거거든요. 여기에 이 차트를 올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월달 뭐 보름 이전까지 150달러, 148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드 돌리는 양 반 따로, 그리고 그냥 거래소에 그냥 준비한 코인 따로 하시면은 알아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크렐린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켓이랑 호라이즌 두 가지를 다 투자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뭐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베리 실버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두 가지 다 좋게 생각한다. 지켓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젠두라고 이제 있거든요. 사이드 체인에 관해서 호라이즌. 근데 그것에 관하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메이저 거래소에 아직 등재가 많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건 지속적인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베리 실버트가 하고 있고,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켓시도 마찬가지로 뭐 호라이즌의 뭐 젠두나 뭐 어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헤일로 아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아마 구현하려는 거를 어느 날짜에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호재는 갖고 있죠. 지켓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젠두 메인넷은 확실히 게임 체인지가 될 거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아마 베리 실버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영지식 증명의 해가 될 거다.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3, 4분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실업률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남아프리카가 당연히 63%. 여기는 일자리가 없겠죠. 지금 뭐 살기 힘든 나라니까, 더더욱이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19%, 캐나다가 16%, 그리고 폴란드가 13%, 미국이 11%, 오스트레일리아가 10%, 그리고 한국이 10%, 네덜란드가 8.8%.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청년 실업률이 이 정도까지 높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거를 코로나하고 같이 믹스해서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보자고요. 과연 어떨까요?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 캐나다가 16%예요. 프랑스가 19%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여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양적 완화를 진행을 안 할까요?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 여기서도 이제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자, 네덜란드 이렇고, 타일랜드 8%, 베트남, 재팬은 3.7%.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듣기로 일자리가 되게 널널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엄청나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빈자리가. 제가 그냥 얘기 들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자, 2020년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 갔을 때 비트코인을 샀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 그냥 던져버리죠. 누군가가 던져버려. 이거 폭락할 거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000달러가 다니까 다시 사요. 누군가가 2021년에 60,000달러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30,000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100,000달러를 찍으니까 또다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 주저주저 하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못 갖는데,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뭐 1억을 찍는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뭐 끼고든 안 끼고든, 여기 100,000달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어떻게 DC 그룹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견해를 했대요. 100,000달러에서 180,000달러까지 올해 3, 4분기 정도에는 본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이제 보긴 했거든요. 기사에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저는 뭐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는 편이라서, 어쨌건 그래서 뭐
대서특필하고 미디어에서 막 발표를 하면 그때 가서 대출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22년에는 20만 달러 찍고 10만 달러까지 또 하락을 하면 또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나간 사람이 생길 거고 30만 달러를 또 찍으면 그때는 이제 못 산다는 거죠. 예. 근데 코인 시장은 항상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에 카메론 윙클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의 땅에서 비트코인은 킹이 될 거다. 킹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제미니 거래소의 수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코인 많이 사람들 거래하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미 그림자 금융 세력들한테 비트코인이 됐건 이 코인 시장이 됐건 크립토 커런시 업계는 이미 선택을 받은 하나의 카테고리 영역이에요. 지금 뭐 포워드 뉴스가 여기저기 난무하지만 이미 그거는 결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파일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예전에 작년서부터 뭐 사실은 제미니 거래도 윙클보스 형제 뭐 베리즈버트 다 립을 많이 했었죠. 파일코인에 관해서. 근데 파일코인에 관한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일코인 하이퍼드라이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몇 주 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몇 주 후에 이게 진행이 된대요. 채굴자가 10배에서 25배 더 많은 용량을 온보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확장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위주로 희망의 로를 버리지 마시고 어쨌건 지켜보세요. 이것도 뭐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이미 세력한테 이제 간택 받은 코인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저는 코인 시장이 되게 힘들 때는 항상 이거를 많이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코인 투자를 하려면 숫자가 줄어들고 정고점에 있었던 내 자산 가격이 계좌가 줄어들면 거기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코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했냐? 웰스파고, HSBC, 시티뱅크, 마스터카드, 그리고 나스닥도 이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했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전 세계 유수의 크립토 커런시 인프라에 투자를 했었고 뭐 비트고가 됐건 비트플라이어, 뭐 크라켄이 됐건 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제네시스, 지캐시, 리플사, 코인데스크, JP모건은 지캐시에 또 투자를 했었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번웨로, 바클레이즈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버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실버레이크의 글렌 허친스가 DC즈 그룹의 중요한 핵심 이사라는 거 2016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글렌 허친스는 주식시장에 CME 12호의 선물시장에 관해서도 관할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사실 핵심 키포인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 숫자에 뭐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뭐 패닉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분기로 보는 게 좀 약간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지금 팬데믹 사태가 극심한 사태로 가면서 사실 그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국민 여론도 안 좋은데 IOC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개최가 진짜 된다.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올림픽이 진행이 된대요. 그럼 전 세계 사람이 다 몰릴 거 아니야. 우리 바로 옆 나라로, 일본으로. 그러면 여기 모이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물론 중간에 뭐 면역 체계에 관해서 검열을 뭐 확실히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개최가 실제로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2차 팬데믹이 조금 강력하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 갖다 공포심을 조장을 하지만 사실은 집단 면역 체계 그게 전 세계가 80% 이상이 들어가야 진짜 코로나가 끝나는 기조로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한 개가 저는 올림픽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정표 버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인 시장한테도.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힘든 지금 코인 시장 하에서 희망을 뭐 버리시고 뭐 고가에 사셔가지고 저가에서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아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투자하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2019년 3월 달에 이 시장 끝났다라고 막 뉴스가 나오고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포기를 하고 나갔으면 지금 제 인생이 아마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을 하니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 역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